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조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되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번 하고자 카메라 앞에 한번 서봤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는 스피킹은 좀 되는데 아직도 잘 안 들려요. 이런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착각이냐 하면은 그 스피킹은 자기 수준의 난이도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까지 고려하지 않고 일단 조금 브로컨이 됐건 어쨌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한국식이건 자기가 아는 어휘나 문형 내에서까지 하면서 나 그래도 좀 해요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근데 청취가 안 돼요라고 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미인들이 쓰는 어휘, 문형, 표현 굉장히 다채롭고 그 다음에 발음이나 액센트도 대륙별로 다르고 사람별로 다르고 성별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령별로도 달라요. 또 하나가 감정의 선에 따라서도 다른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역시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듣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화나 드라마는 일상 대화에서 쓰이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좀 더 극화되어 있는 대사들이 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최종 목표라든지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이 청취가 잘 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솔직히 스피킹은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건데 1년 정도 열심히 하면 좀 느는 게 보이는데 청취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면서 동시에 3년이 걸리더라도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으면 청취가 돼야 영어가 편하다는 증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취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은 뭐냐? 그리고 또 틀린 말도 아닌 것이 뭐냐? 사운드 문제입니다. 사운드.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적응이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사운드라고 하는 거 내에는 화자의 인토네이션, 말의 속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인토네이션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전에서 읽어주는 그 인토네이션과 실제 네이티브들이 말할 때 나오는 인토네이션이 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잘못 엉뚱한데 인토네이션을 가져갔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거기 인토네이션을 안 주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인토네이션보다 제가 처음에 통대 준비할 때 AP 뉴스 같은 거 들을 때 특히나 그 인터뷰하는 거 시민들 붙들고 인터뷰할 때 안 들리는 것은 말의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말의 속도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글자의 형태로 읽어도 느릿느릿하게 해석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글자의 형태로 한 문장을 1분 동안 해석해야지만 다음 문장으로 move on,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5초 만에 그걸 다 읽어버린 거예요. 못 따라가죠. 그런 속도의 문제.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자, 즉 스피커의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봅니다. 청소년은 말이 빨라요. 청소년 굉장히 속사포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대치동 가서 중학생 자꾸 말 한번 시켜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네이티브들이 하는 말은 정말. 그리고 좀 연세 지긋한 이런 80대 분 모시고 말이 느립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말이 느리다고 잘 들리는 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이 미드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연세 지긋한 분들이 발음이 흐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음이 흐려. 그러면 인토네이션에 대한 적응, 말의 속도, 또 스피커의 연령과 말 습관, 그 다음에 그 스피커 화자가 쓰는 보캐블러리가 굉장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관용 표현이나 관용 어구를 굉장히 좀 지나치게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단어는 안 어려운데 발음이 불분명하거나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사운드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인데 이런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드라마, 미드, 넷플릭스 드라마를 볼 때 눈으로 자막을 보면 아는데 자, 안 들렸어요? 자막을 켰어? 자막 보니까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안 들려. 사운드의 문제죠. 이건 사운드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운 것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의 실제 사례인데 제가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한 3주 전부터 그 넷플릭스의 Dead to Me라는 드라마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건데도 여성분이 남자분하고 감정적 싸움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Dead to Me 시즌 1의 3화 자백이라는 에피소드의 일부분인데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 지르다가 뭘까요? Scream. 그 단어는 난 생각도 못했는데 떠올랐네요. 맞아. 근데 또 일상에서 또 많이 쓰는 거 와이로시 하는 거 막 Yell. yell. 그러면 나에게 소리 지르지 마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don't yell at me. 이 don't yell at me를 저도 여러분도 정직하게 발음하잖아요. 우리는 얘를 뚜렷하게 발음하잖아. 사전에서 뭐 yell 이렇게 외웠고. 근데 여러분 집에서 혹시 넷플릭스 구독하시는 분 계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못 들었어. 한번 다시 뒤로 돌려서 두 번째 들었어. We are so far past that right now. Don't yell at me. Sorry. It's okay. We are so far past that right now. Don't yell at me. Sorry. It's okay. We are so far past that right now. Don't yell at me. Sorry. It's okay. 그게 yell이 이분이 약간 울먹이면서 하니까 들숨으로 읽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yell이 잘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맥락상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소리는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don't yell at me 같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안 들렸다면 그 사람은 사운드에 대한 적응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막을 보면 아는데 첫 번째 들었을 때는 안 들리고 두세 번 들었을 때 겨우 들리는 것. 이런 게 아직 사운드에 대해서 영미인들이 실제 발음하는 소리값이 둔감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보세요. 같은 역시 드라마에서 이런 게 나와. 스티브라는 사람의 대사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부정이 있잖아요. 할 수 있다는 can이잖아. 많은 선생님들이 can은 너무 can 하지 말고 can 이렇게 뭐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들어봤고 그 다음에 cannot 하면 쉬운데 can't 이런 것은 좀 약화돼서 하니까 T가 잘 안 들린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바로 그런 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스티브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나간 일을 바꿀 수는 없잖아 라고 할 때 한번 영작부터 한번 해보실까? 당신은 past를 바꿀 수 없다. You can't change the past. 바로 그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PD님이 지금 발음했을 때는 can't 저도 그렇고 T 사운드를 좀 세게 내는 편이잖아요. 못 알아들을까 봐도 있고 부정문이니까. 근데 원어민들은 거의 안 내다시피 하거든. 먹어버리는 거거든. Judy, we can't change the past. Judy, we can't change the past. Judy, we can't change the past. 따라서 Judy, we can't change the past 이래 버리는 거야. 이걸 설마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 맥락상 우리가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기 때문에 지레 짐작으로 듣는 거지만 실제로 이걸 못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운드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사운드의 문제가 저도 두 번째 알아들었어요. 이걸. 그런데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 저는 이 표현을 이미 원어민들과 카톡에서 쓰고 있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인강에서도 여러 차례 학습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놓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들으니까 또 들려. 그러니까 나도 아직 이것을 원어민들이 희미하게 발음해보면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표현이냐면 참고로 말하는데 나 스토커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대에게. 그러면 참고로 말하는데 할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for your information 이런 표현을 외운 사람이 많아요.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FYI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인터넷 강의에서 이 표현이 구어에서는 상당히 제 주변에 있는 원어민들이 많이 쓰더라. 알아두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건 어려워. Just so you know거든요. Just so you know. 구어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쓰는데 제가 놓친 거야. 그 말인 즉슨 뭐냐 하면 저도 구어 영어에서 좀 빠르게 말하거나 흐리게 쓱 들리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죠. But just so you know, I'm not really a stalker. But just so you know, I'm not really a stalker. But just so you know, I'm not really a stalker. 그래서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심지어 내가 쓰고 있는 표현조차 놓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우리가. 특히 구어체 영어에서 이런 것은 아직 사운드에 대한 적응이 조금은 덜 됐다라고 판단 내릴 수밖에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실 환경에서 배우는 발음이라든지 내가 실제로 내뱉는 발음과 실제 상황에서 원어민들이 내뱉는 소리값과 형태의 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 자꾸 들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표현도 웬만큼 알고 눈으로 자막 봤을 때는 알겠는데 들으면 안 들리는 사람은 아직은 소리 훈련이 덜 된 거거든. 따라서 그런 사람은 자꾸 뭐 미드가 됐건 뭐든지 자꾸 소리를 많이 듣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만 시간 활용 측면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항상 틀어놓는 게 도움이 되냐 하는데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큰 도움은 안 돼요. 그게 큰 도움이 되려면 이미 영어를 상당히 잘해야 돼. 그래서 좀 이미 들리는 것을 더 다지는 훈련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안 들리는 걸 듣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의식적 듣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30분을 듣더라도 초집중을 해달라 그 말입니다. 자막을 보면 해석이 빨리 되는데 안 들리는 게 너무 많다는 사람은 앞으로 넷플릭스 드라마를 볼 때도 스토리만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20분 에피소드를 초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돼. 저 하나하나 소리를 내가 안 놓치겠다. 이런 자세로 그 훈련이 쌓여야지만 나중에 들리게 돼 있습니다. 어떤 비법은 없어요. 절대 어떤 방법론적인 기술적인 어떤 시간 단축형 청취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데 다만 제가 막 말씀드렸죠. 소리에 대해서 내가 잘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아직 하는 사람은 초집중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몸에 에너지가 10배로 많이 드는 청취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에 리클라이너를 이렇게 기대서 편안하게 보시면 안 된다. 정말 초집중해서 20분을 듣더라도 좀 들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자막을 확인하라. 그것이 쌓이면은 yell도 들리고 can't도 들리고 just so you know도 빨리라도 들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